11강 정부의 역할 이론 편 두 번째죠. 요번에 여기 볼 겁니다. 요번에는 이제 사중 손실, 자, 레포 곡선, 정부 실패. 요게 주로 포인트인데 사중 손실이 여러분한테 이제 좀 낯선 개념이고, 물론 레포 곡선도 낯설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한 놈 한 놈씩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중 손실인데요. 정부가 개입하면 사중 손실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영어로 적어놨는데 dead 이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weight 이게 이제 무게, 사중 무거울 중자 써서 죽을 사자, loss 이게 이제 손실이란 말이에요. 뭔가 죽어서 날아간 양, 무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일종의 요걸 이제 이런 말도 써요. 자중 손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자중 손실 사회적으로 이제 초과 부담인데 그럼 개념이 뭡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죠. 크기. 얼만큼 효율성이 상실되냐. 즉 정부가 개입, 조세 부담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세 부담, 즉 정부가 세금을 개입해서 세금을 부담시키면 효율성 크기가 날아간다. 즉 우리가 잉여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잉여가 상실된다라는 거야. 잉여의 크기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날아가. 그래서 사회적 잉여도 줄어들어.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게 공급, 이게 수요라고 했을 때 요 위에 부분이 해치라인 제가 긋는 여기가 소비자 잉여, 아랫부분 삼각형이 여기가 생산자 잉여였잖아요. 요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개입하면. 얼만큼 줄어들 거냐? 이제 이건데 효율성 상실분의 크기입니다. 요 말. 효율성 상실분, 잉여가 줄어든 크기.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그렇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보죠. 사중 손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거 하기 전에 공급자한테 이거는 이제 공급자 즉 생산자에게 세금을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을 부과한 겁니다. 요 상황이 일반적인 거니까. 그러면 공급이 줄겠죠. 그래서 여기 텍스 세금을 부과시켰더니 공급 곡선이 이렇게 파란 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균형점이었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짬뽕을 예를 들면서 짬뽕 이게 원래 균형 가격이 5,000원이었다. 근데 이 업자한테 500원의 세금을 부담시켰다. 그랬더니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얘가 다 전가를 못하고 자기가 일부분 내고 소비자한테 가격으로 일부분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250원씩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얘가 5,250원을 받으면 소비자한테 250원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소비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격을 낮춰주는 겁니다. 250원어치 낮춰주니까 뭐 4,750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요 갭만큼 얘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250원만큼 자기가 부담한 거죠. 근데 소비자 가격을 봐보면 수요 곡선에서 5,250원이니까 250원만큼 소비자가 부담한 거잖아요. 그럼 세금이 전반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500원어치가 되는 거죠. 일부분은 나누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장 균형 가격이 100원인데 여기 얼마를 부담할까요? 뭐 계산하기 쉽게 40원의 세금을 부담했다고 쳐요. 그러면 소비자,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8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수요 곡선에서 한번 봐보세요. 가격이 여기에 있죠? 요게 만약에 120원이다. 이러면 20원을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면적만큼이 소비자 부담인 겁니다. 여기가 소비자가 부담을 한 거예요. 생산자는 가격을 낮췄죠. 얘는 이렇게 낮춘 거예요. 80원 이렇게 낮춘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또 20원만큼 생산자가 부담한 거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색깔을 조금 바꿔보죠.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그러니까 요 면적이죠. 요게 세금을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금의 양이 여기에 20원, 여기에 20원이니까 40원의 세금이잖아요. 요게 거래량이 8개니까 40원 곱하기 8개 하면 48이 320원. 여기 면적 있죠? 여기 네모 면적. 요 네모 면적이 바로
정부 수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요만큼을.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소비자 잉여가 얼마였냐면 요렇게 삼각형이었는데 이제 소비자 잉여가 여기만 남았잖아요. 요만큼. 생산자 잉여도 원래 요 삼각형이었는데 여기만 남았죠. 즉 그리고 요 네모난 부분은 원래 위에 네모는 직사각형은 소비자 거였는데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 거고 밑에 네모는 생산자 잉여에 들어갔는데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생산자 정부가 가져간 거니까. 그런데 소비자도 아니고 생산자도 아니고 정부 것도 아닌 제가 여기 보라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있죠. 원래는 요 위에 삼각형은 보라색 위에 삼각형은 소비자의 거고 아래 거는 생산자의 거였잖아요. 얘는 누구도 안 가져갔어. 소비자도 안 가져가고 정부도 안 가져가고 생산자도 안 가져갔어요. 여기 네모 빨간 요 네모가 정부 수입이니까 그럼 요 삼각형을 하버거 삼각형이라 그러는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중 손실 즉 효율성 상실분의 크기 이런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상실된 잉여의 크기 그러니까 사회 후생의 손실 사회 후생이라는 건 사회 잉여의 손실의 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안 가져갔다. 그래서 dead weight라는 거예요. dead weight loss 죽었다 이거지. 뭐 대략적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세를 하면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셨지만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돼요? 감소했죠. 소비자 잉여 감소, 생산자 잉여도 감소해요. 근데 그 감소한 일부분이 정부 수입 내지는 수입 뭐 어떻게 써 환원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가요. 그러나 정부 수익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삼각형 이걸 이제 하버거 삼각형이라고 그러는데 보라색으로 제가 그려놨던 부분이 있죠. 그걸 사중손실, 자중손실이라고 얘기한다. 또 중요한 내용 탄력성 얘기가 나와. 자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한 문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탄력성의 크기, 탄력성은 조세 부담, 이건 우리가 배웠잖아요. 조세 부담, 이제 탄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세 부담하고는 반비례죠. 조세 부담은 줄어들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중 손실의 크기 있죠? 얘는 탄력성과 비례해요. 이렇게 공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요 탄력성하고 조세 부담이 반비례한다는 건 이론 강의 편 1편에서 이해를 하셨고요. 이제 사중 손실의 개념이 뭔지는 아셨고, 이 탄력성이 크면 비례해요. 얘는 반비례라면 반비례 조세 부담과 사중 손실의 크기하고는 비례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봐볼게요. 비례한다고 나왔죠? 탄력성과 사중 손실의 크기는 비례한다. 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사중 손실도 커지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사중 손실이 커져요. 그러니까 가장 사중 손실이 큰 경우는 언제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모두 클수록 크단 얘기는 완전히 수평에 가깝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공급이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수평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쉽게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이건 세금 때려 나한테 야 들어오서 안 한다. 딴 거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엄청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중 손실의 면적도 커지는 거야. 비탄력적, 즉 비탄력적이라면 공급량이 세금 맞으면 공급량이 무조건 줄죠.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공급량이 줄긴 주는데 비탄력적이니까 이 사업자는 이거 안 팔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어요. 조금 주니까 사중 손실도 작아져. 수요 입장에서 한번 봐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를 확 줄어들어, 그러니까 왕창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확 줄고 공급 탄력성이 크면 공급도 확 줄어. 그럼 사회적으로 거래되는 양이 줄어. 그러니까 손실분도 크다. 그걸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일부러 여기 공급이 비탄력적인 걸 그려놨어요. 이렇게 수직이죠. 수직으로 그려놨는데 여기 삼각형이 사중 손실의 면적이잖아요. 원래는 약간 수평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런 거죠. 수평으로 그러면 이런 정삼각형 모양인데 수직으로 그린다 그러면 요걸 이제 요렇게 요게 이제 공급 곡선입니다. 수직으로 그린다 그러면 요렇게 약간 가파르게 비탄력적인 거죠. 그럼 요 면적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이 하버거 삼각형이었는데 줄죠. 즉 수직에 가까울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사중 손실이 주는 크기도 면적이 다 작아져요. 그 얘기는 탄력적일수록 사중 손실의 면적도 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프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거는 요런 거죠. 야, 탄력적이야. 나 들어와서 이거 안 사. 들어와서 세금 때려? 나 이거 안 사? 나 이거 안 팔 거야. 그럼 사회적으로는 공급되는 양, 거래된 양이 훅 줄어들어요. 그럼 손해지. 잉여가, 거래된 양이 준다는 얘기는 잉여가 주는 거거든요. 사중손실은 잉여가 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당연히 크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고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세금 부과했죠? 요번에 잘 보다 보면 조세 부담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중 손실을 물어봤는데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 그럼 사중 손실은 탄력성과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모두 탄력적일 때가 사중 손실이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세금 부과했을 때 탄력성이 큰 상태에서 세금 부과하면 야, 들어오서 딴 거 산다. 그 다음에 공급도 들어오서 딴 거 나 공급 안 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거래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손해지 그러면. 그래서 수요 공급 모두 탄력적일 때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사중 손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세 부담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저번 강의에 조세 부담 연습했으니까 이번엔 사중 손실과 탄력성의 관계, 세금 부과 시 사중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면 언제 사중 손실이 크냐? 탄력적일수록 사중 손실의 면적, 삼각형의 면적은 커진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래퍼 곡선인데요.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70년대 래퍼 교수가 이제 고안한 건데 이거 뭐 여담인지 제가 뭐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아이디어 떠올라갖고 이 냅킨에다가 적어갖고 막 정리해갖고 이제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문학상. 하여튼 그런 건데 자, 이게 이제 래퍼인데 여러분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는 1980년대를 봐보면 제가 이제 이걸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요 70년대가 신자유주의가 나오는 시기예요. 이론이. 그리고 80년대는 자유주의 정책이 나오는 이제 시기인데 요게 이제 영국에 대처리즘이 있고 미국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거노믹스인데 요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질이 뭐냐면 정부 개입의 축소예요. 정부는 개입하지 마. 그러니까 세금 부과한다든가 이런 거 개입이잖아요. 그거 축소해. 그냥 시장에 맡겨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의 모토예요. 민간에 맡겨라.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자, 그러면 그거를 주장한 걸 레이거노믹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런 경제학의 한 조류가 공급 중시 경제학인데 이 래퍼 곡선은 이 당시에 80년대 공급 중시 경제학의 내용과 똑같아요. 여러분 공급을 중시한다. 그럼 이거는 수요자가 아니고 공급자잖아요. 공급자가 누구예요? 기업이지. 기업이 기업 활동을 공급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해줘. 그러니까 세금 때리지 마. 규제하지 마. 규제 완화 이런 말 쓰잖아요. 시장주의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개입 축소 이런 건 세금 부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중시 경제학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야 공급이 쉽게 얘기하면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잘 놀게 냅둬. 마치 이런 거죠. 농사를 짓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농부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농부한테 맡겨도 농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농부한테 농사 짓는다고 세금 부과하지 마. 농부 열받아서 농사 열심히 안 짓는다. 그 농부를 기업으로 바꿔보세요. 공급자로 바꿔보세요. 그런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 당시 신자유주의 분위기입니다. 이걸 정책적으로 시연한 거를 레이거노믹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 중시 경제학에서는 낮은 조세, 세금을 적게 내지 그러면 근로의욕, 사람들 소득세 적게 내고 법인세 적게 내면 투자의욕, 투지의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죠? 투자죠. 투자의욕을 촉진시켜서 오히려 경제성장, 즉 생산량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텍스컷, 감세, 세금 줄여야 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래퍼 곡선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세금 줄이는 게 근로의욕 올리지, 투자의욕 올리지, 그래서 경제 성장하지.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니까 세원은 많지. 그러니까 정부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 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수직이 조세 수입이고 밑에가 세율입니다. 이게 이제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거죠. 자, 만약에 현재 세율이 여기에 있어요. 현재 여기에 있다면 세율이 지금 굉장히 높죠. 세율을 낮추는 거야. 이렇게 적정 세율. 이걸 뭐 다른 말로 최적 세율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세율을 오히려 낮추면 조세 수입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만약에 현재 여기라면 세율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조세 수입이 늘어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야. 야, 세율을 높여. 30% 받다가 40%, 50% 받으면 정부 수입이 늘잖아. 세율이 높을수록 정부 수입이 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래퍼가 얘기한 건 아니다. 만약에 현재 이 적정 세율 오른쪽에 너네 나라의 세율이 있다면 오히려 세율을 낮추면 40%에서 20% 이렇게 낮추면 투자 의욕, 근로 의욕이 높아져서 더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어. 왜냐면 더 열심히 일할 거니까 소득이 더 많이 생기겠죠. 더 열심히 일할 거니까 생산량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세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는 거죠. 이쪽에 있을 때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유인, 인센티브가 증가한다. 세원, 그러니까 세원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소득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는다. 세원이 는다. 그래서 세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투자 의욕 상실하지 않겠냐. 그래서 세원이 줄어들어 오히려 조세 수입은 감소한다. 이게 적정 세율 이상으로 높다 그러면 오히려 조세 수입이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해. 안 하니까 소득이 별로 안 생겨. 그러니까 세금 거둘 세원이 없어. 그렇다고 세율이 0%예요. 여기죠. 0%면 사람들은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겠죠. 일하긴 하는데 어차피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세원이 커져.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세 수입은 없지. 어차피 하나도 안 거두니까. 그럼 세율이 100%면요. 100% 되면 세원이 사라져. 아무도 일 안 해. 어차피 내가 죽으라고 일해봤자 100%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0%면 세원은 가장 커지지만 조세 수입이 0원이고, 그러니까 0%, 100%일 땐 전부 다 정부 수입은 0원이에요. 이게 조세 수입, 정부 수입이죠. 똑같은 얘기죠. 그 이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0원이다. 그래서 요 결론이 요거죠.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 수입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죠. 일정 수준을 지나면 요 적정 세율 여기 지나면 오히려 정부 수입은 지나면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져서 투자욕 상실되고 재원이 감소해서 조세 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적정 세율을 맞는 게 받을 때 조세 수입이 극대다. 적정 세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레포 커브가 결국은 보여주는 게 세율의 크기가 적정 세율, 최적 세율보다 높은 경우, 즉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 이게 적정 오른쪽에 있는 경우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 정부 수입을 세금 수입이죠. 정부 수입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걸 이 곡선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텍스 컷을 해라. 감세하면 오히려 늘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공급 중시 경제학, 레이거노믹스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자, 세금과 관련한 아주 재밌는 논의였습니다. 자, 규제 내기는 제가 별로 안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외부 효과 할 때 이걸 규제하는 게 직접 규제가 있고 간접 규제가 있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뭡니까 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시장 실패 교정 수단으로. 그걸 직접이 있고 직접 할 때 우리가 금지, 뭐 허가, 기준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가격 통제 우리가 배웠죠. 최고 가격제 이것도 직접 규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주 20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다 직접 규제예요. 감시 감독하는 거, 금지하는 거, 허용 기준치 설정하는 거 다 직접 규제입니다. 간접 규제는 시장 유인 제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뭐 피구세, 피구 보조금 이거 배웠고 우리가 시장 개설도 배웠고 코주 정리도 배웠는데 코주 정리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죠. 요거는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다가 여기 가격 통제, 직접 규제 중에 대표적인 가격 통제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밑에다 정리는 해놨지만 가격 노트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안 할 겁니다.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다 초과 수요 뭐 다 나가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 보면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우리가 앞쪽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감소합니다. 후생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똑같은 말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사중 손실은 탄력성의 크기와 비례하는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사중 손실의 크기는 더 커진다. 세금 부과했을 때. 요건 이제 정부가, 이거는 세금 부과는 아니지만 정부가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후생 감소, 사회적 잉여 감소, 사회적 사중 손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 이유도 있긴 있는데,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가격 하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요거는 제가 앞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까 가볍게 갈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했잖아요. 근데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에 맡겨뒀더니까 시장 실패가 미시적, 거시적 이유로 일어났어요.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더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정부 실패가 일어났어요. 왜요? 그 이유죠. 근데 먼저 그 얘기를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해 요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죠. 근데 오히려 더 나쁜 결과, 더 큰 BOE를 초래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Government failure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시장 실패라고 얘기한다. 개념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정부 개입 자체가 개선 효과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경우 발생한다. 가격 통제나 조세 부과가 정부 개입이잖아요. 이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거. 그게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정부 실패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 개입은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조금 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고 얘기를 해요. 교양경제 대학에서 시험을 보신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이 목표가 얼마냐면 100점이야. 자, A 플러스를 맞고 싶은 거예요. 목표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수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 교양경제 대학에서 시험 보시는데요. A뿔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부해야 되죠. 공부. 이 공부는 A뿔을 맞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만 공부한다고 A뿔이 100%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기도 하지만 나오지 않기도 해요. 즉, 공부는 필요하긴 하지만 목표 달성은 보장은 못 해줘.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요, 보장이 돼요. 그러면 목표 달성이 100% 보장이 되는 걸 충분 조건이라 그래. 그래서 어떤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두 개 다 된다는 얘기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목표가 꼭 달성이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하려면 정부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시장 실패가 개선되고 교정되느냐? 그거는 100% 그렇지는 않다라는 의미에서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강의를 듣는 거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 제가 우기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아시겠죠?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러면 정부 실패는 안 일어나지. 왜? 시장 실패를 100% 교정한다는 얘기니까.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어떤 느낌인지를 여러분은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으면 노력해야 돼. 이거 노력은 필요한 거죠. 근데 노력한다고 모두 부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야.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뭔가가 있겠죠. 요걸 충분 조건이 되는 뭔가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운이 좋다든가 하여튼 뭐가 있겠죠. 저도 몰라. 제가 했으면 부자 됐겠지. 저는 그냥 먹고 사는 거죠. 그럭저럭. 어쨌든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부자가 되죠. 부자들은 충분 조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든가 아니면 그 충분 조건이 우연찮게 이 사람한테 다가왔던가. 그걸 우리가 운빨이라고 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다. 자,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은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정부 실패 개념 다시 한번. 정부 개입에 의해서 야기되는 비효율. 그러니까 이거는 비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때문에 생기는 실패가 아니에요. 관료제잖아요.
생산성이 낮고 이걸 뭐 라이벤슈타인의 X 비효율성 이런 말도 쓰는데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관료제. 이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왜 생기냐? 자, 여기 보면 관료라 그러죠. 이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 부서 이익, 여기에 집착해서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들 개인적인 사익 추구하거나 자기 부서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 맨날 딸 때 자기 부서에 100억만 필요한데 막 200억 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에 돈이 안 가고 엉뚱한 부서, 힘 있는 부서에 돈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이다. 공공조직 내에 내재하는 내부의 이유로 인한 비효율성. 그러니까 이 어쨌든 조직 어떤 공공조직이니까 공무원 조직 관료적이잖아요. 뭐 기업도 기본적으로 관료적인데 그 내부에 보면 내가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고. 그렇죠? 열심히 해도 월급 100만 원. 열심히 안 해도 월급 100만 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대충이라고 그냥 간다. 뭐 이런 거죠. 의도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 경기 활성화를 시도했는데 거래가 막 되잖아요. 규제 완화하면. 근데 그것 때문에 투기 거품이 발생해서 실패한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도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정부패요. 쉽게 말하면 공적 자금, 그러니까 세금이죠. 이거를 개인적 이익을 요거랑도 뭐 연결은 되긴 돼요. 그다음에 지하 경제가 있죠. 지하 경제 때문에 세금 부과가 지하 경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뭐 러시아 이런 데 가면 지하 경제가 뭐 4, 50% 돼요.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한테 더 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가 레퍼 커브에도 봤지만 A라는 사람이 이미 40% 내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내야 돼. B라는 사람은 지하 경제에 있어. 그럼 이 사람은 0%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필요해. 이 사람도 인프라를 써야 되니까 B도. 그러니까 얘 몫까지 얘한테 60%를 내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선 세율이 올라가니까 얘마저도 에라이 열심히 일하도 뭐 나한테 들어오는 거 없는데 오히려 노력 안 하는 거야. 그럼 얘한테 걷는 세금도 줄어들고 B는 원래 안 냈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해요. 지하 경제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정부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